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오늘 정치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 제한 배관식 말아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정부도 배관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중재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 대표가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 정부는 5년 동안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10년 목표로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정부가 말하는 2,000명의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라고도 묻기도 했고요. 우리가 의대 증원이나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그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실 텐데 윤석열 정부가 속된 말로 벌집을 쑤셔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집을 쑤셔놓고 두 손 놓고 반감만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무정부 상태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응급실 가면 지금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이미 지방의 의료 붕괴된 지 오래고 수도권까지 응급실이 셧다운될 지경이죠. 정부가 관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루빨리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해야죠. 의대 증원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인원을 좀 감소한다든지 해서 의사들과 타협점을 찾아서 얼른 빨리 이 사태를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 죽어나가는 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응급실 본인 부담료를 90%로 올려서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겠다? 경증인지 중증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응급실에 갈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 경증으로 가진 않아요. 본인이 정말 아프고 못 참겠으니까 그 한밤중에 응급실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 유예를 정부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죠. 그러면 이걸 거절당했으니까 그냥 윤석열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 그 방침에 따르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이면 이걸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면 대통령과 맞서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죠. 지금 기껏 생각해낸 것이 자기네들이 거부했던 간호법 제정안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의료 붕괴의 대안으로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 무능력한 정부죠. 다음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30일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 당초 모레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여당 지도부 만찬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을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다. 여당 지도부의 식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할 것이다. 대통령실이 먼저 미루자고 당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에서 연찬회를 하고 다음 날 또 만찬을 하는 게 부담될 수 있다는 고려도 있었다. 추석 밥상을 신경을 써서 만찬을 미룬다? 만찬을 안 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보여주기식 만찬을 해서 거기에 지출된 밥값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간에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밥은 그냥 따로 만나서 드시면 안 됩니까? 이거를 꼭 굳이 국민 세금으로, 아니 여기서 삼겹살을 먹든 뭘 먹든 간에 최소 수십만 원 이상은 나올 텐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전기세 걱정, 외식비 걱정, 자녀들 학원비 걱정, 대출금 걱정, 이제는 아파도 병원을 가야 되나? 이거 의사가 없다는데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만찬이 필요합니까? 이 상황에서? 비정자들의 파티로밖에 안 보이죠. 연찬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리 연찬회지 여기서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이미 자기네들끼리 다 결론 내놓고서는 여기서 어떤 국민을 위한 고민과 담론이 오고 가겠습니까? 그냥 1박 2일 워크숍 가듯이 놀러가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어차피 모여서 그리고 내는 결론이래봐야 지금 정부에 대한 잘못된 점에 대한 어떤 성찰이 아니라 전 정부 탓하는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다음 기사, 이재명 소비 급격 위축, 여당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 협조해달라.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뒤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생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여당의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제는 저축이 불가능한 소비 쿠폰으로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집권 여당이 지금이라도 힘을 보태달라. 실질 임금이 줄고 2분기 소매 판매가 1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어떤 방법이든 써서 골목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단순히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수치로만 갖고 자꾸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봐야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소비재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한, 사용할 수 있는 영업점, 사용할 수 있는 지역까지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아니 땅이 말라 비틀어진 지경이라 거기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그러면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으면 얼른 물을 뿌려줘야죠. 물 뿌리는데 돈 들어가잖아 이러면서 지금 계속 막고만 있는 꼴입니다. 다른 대책도 없으면서. 관저에 사우나실, 드레스룸, 메이크업룸 이런 거 증축하지 말고 자기네들끼리 만찬하고 해외 순방 다니면서 돈 써대지 말고 부자 감세해서 세수 펑크나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 좀 아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쓰세요. 마지막 기사, 광복회 내년 예산 6억 원 삭감, 광복절 불참에 대한 보복. 국가보훈부가 내년 광복회 지원 예산을 6억 원 삭감 편성해서 현 정부 비판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훈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광복회 지원 예산은 올해 32억 원에서 6억 원 삭감된 26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광복회 학술원 사업이다. 광복회 학술원은 이종천 회장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미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올해 6월 출범했습니다.
광복회 측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 광복회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추진하려고 신청한 독립운동사 편찬사업, 독립운동 상징 조형물 사업 등 기념사업비 10억 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훈부는 광복회 학술원 사업비는 올해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아직 다 집행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추후 사업평가를 평가해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고요. 또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으로 97억 원이 책정이 돼 있다. 광복회 신청 사업이 포함될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는데, 이거는 광복회 예산이 뭐 6억이 삭감이 됐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뉴라이트 친일 행사들 임명에 대한 반발을 광복회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보복성 조치 아니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정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한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지만 시민단체들이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비용들 과감하게 줄여야 되고, 특히나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 정말 세금이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 기득권들의 자기만족, 치적, 이해관계, 여러 가지 이권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는 평소에도 저도 시민단체 대표자임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인데,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 삭감과 지금 이 문제는 연관을 짓기가 힘들죠. 소비일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겁니까? 하필 이 타이밍에 광복회 예산 6억 원을 삭감한 것이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정부가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는데 광복회 예산까지 삭감을 한다. 그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제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 한번 보내시고요. 마제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